오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혹시 우리 독일 빵집에서 빵을 굽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나 태어날 때부터 빵을 열심히 구울 거야 이런 생각 하신 분 아니시죠, 그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빵을 굽게 되고 또 이곳 호주에 오셔서 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현실감으로 되게 많은 것을 부딪혔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내 꿈이 아이들의 꿈이 됐고 우리 가족의 꿈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이 STO 시장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초청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그 영업적인 목적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에 오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저는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작년 8월달부터 그리스하고 같이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오늘 저희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그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 씨가 어느 그 젊은 아이를 계속 후원을 하죠. 굉장히 월급이 박봉한데도 계속 후원을 해요. 그때 그 남편이 물어봤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누구죠? 송중기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후원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뀌냐 그랬더니 송혜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은 바뀌진 않지만 그 아이의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기회가 돼서 세상이 좀 바뀌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블록체인 많이 하죠, 그죠? 세상은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도태되고 말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종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이든 어떤 마케팅이든 앞으로 모든 산업에 뭐가 도입이 되게 돼 있느냐?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고 가면 좋은데요. 1세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죠. 2세대는 이더리움, 3세대가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레이븐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장안에 늘 화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복제가 불가하고요, 위조가 불가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금이 복제가 불가능하죠. 위조도 불가능하고요. 자,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머니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돈이라든가 카드는 위조가 가능하고요, 복제가 가능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면 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금은 굉장히 양이 정해져 있고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금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도 7월달에 보세요. 가격이 저렇게 뛴 거죠. 왜 뛰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좀 똑똑한 사람은 해외 소문 보낼 때 달러 보내요, 비트코인 보내요? 비트코인으로 보내요. 왜 그래요?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트코인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그 거래소가 자 2009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몇 개가 생겼냐면 전 세계에 지금 16,000여 군데가 넘어요.
정상적인 곳이. 예, 그 외 나머지까지 하면 약 3만 개 이상의 거래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런 사회적인 이 추세를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대세라고 하죠. 대세. 그렇죠? 예, 대세라는 것은 누구 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대세에 어떻게 순응하는 사람이 되게 좋죠. 그렇죠? 만약에 호주의 코알라가 미리 도망가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요번에 불났을 때 많이 타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걔는 평소에 어때요? 늘 본능대로 어떻게 밑에서 뭔가 공격을 하면 나무 위로만 올라가죠. 예, 근데 그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세로 오는 것은 거기에 빨리 정보를 받고 순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월마트나 이런 플랫폼 사업에 각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는 자료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특허 출원도 다 돼 있죠. 자, 비트코인을 보면 이제 나스닥에 내년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진출을 한다라고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무슨 해냐면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선물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의 통신회사도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요. 자, 올해 나스닥에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이 이 비트코인처럼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 나스닥부터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요국의 가상화폐, 가세현화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 영국 다 어디서 호주도 끼어있죠? 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실을 왜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오늘 처음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되게 어두웠고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이런 정보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고, 또 매스컴에서 금융권이나 이쪽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처음에 싫어했죠. 왜? 자기의 영역을 침범을 하니까.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사기다, 거품이다,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하다못해 그 월가에 있는 그분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쓰레기가 될 것이다 해놓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몇 억을 챙겼어요? 27억을 챙겼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세대는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가지고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40원에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8만 원이 갔어요. 8만 원. 그래서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되신 분도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ICO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ERC20이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많은 코인이 나왔어요. 아마 한 2만여 개 정도의 코인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금 나왔고,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을 현재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나온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가면 만원에 거래되는 사람 그 코인도 있고,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다 거래되는 코인도 있고, 지갑들도 이렇게 있죠. 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면 크라우딩 펀딩을 많이 했어요. 자, 크라우딩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백서라는 게 있죠. 사업계획서를 놓고 내가 이렇게 갈 건데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옛날에 과거에는 투자를 어디서만 받았냐면 그쪽 나라에서만 이제 받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크라우딩 펀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그런 크라우딩 펀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됐고,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크라우딩 펀딩에 내가 투자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고 막 무분별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나 이 코인 쪽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옆집에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패한 IC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코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다못해 구글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투자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그래서 장님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쵸? 마치 우리 사회가 그런 거와 같은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었죠. 그래서 ICO는 그 다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ICO를 못하게 금지시켜놓고 러시아, 한국, 미국,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저는 ICO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전반적으로 다 막아놨죠. 그래서 ICO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사실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제 속에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미국의 이제 SEC가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법을 들고 이 ICO를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SEC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ICO 이게 작년이에요. 전년 대비 95% 감소가 됐고요. 자, 2020년에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ICO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ICO 펀딩 추이를 보면 한때 굉장히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ICO에서 STO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STO는 뭐예요? 자, STO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증권과 채권과 펀드 시장을 STO라고 해요. 우리 회사에 가면은 주식이 다 있죠, 그죠? 여기에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회사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주식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주식이 그 회사에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산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자본금을 1억을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가 있고, 자, 어떤 회사는 자본금을 100억을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고, 자, 그래서 그 100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점점 자본이 커져서 3천억대. 한국에서는 통신회사 하려면요 자본금이 3천억 이상이어야 돼요. 기관통신을 하려면. 그렇게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회사에 자산을 1억을 가지고 내가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영업실적이 많이 났어.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내가 더 자본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흑자를 이만큼 냈으니까 나를 믿고 이 기업을 믿고 나한테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한 사람은 뭐를 가져가요? 주식을 가지고 가죠. 그쵸?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IPO라고 해요. IPO. 그쵸? 기업 공개를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든가 각 나라에 상장을 하는 것을 IPO라고 그러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ICO는 뭐냐면요, 내가 자본금을 대지도 않고 그냥 사업계획서 하나 내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그런 영향을 보고 저기다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피해를 본 게 ICO죠. 자, 그런데 이 STO는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땅을 10억원짜리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산을 걸고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발행을 할 수 있어요? 10억원어치 발행을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땅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요, 누구한테 하냐면
수탁기관이나 신탁기관한테 내가 의뢰를 하는 거죠. 사업 계획서하고 같이. 그래서 그 신탁이나 수탁기관에서 얘기하는 자산 발행을 얼마까지 해야 돼요? 내가 10억까지밖에 없으니까 10억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ICU는 내가 자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니, 매겨놨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죠? 예. 자, 근데 STO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내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혹시 손실을 보면 담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STO예요. 자, 그러면 아까 ICO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정부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허가되어 있는 그런 신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이 없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막 써도 누가 타치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STO는요, 앞으로 국가가 인정한 수탁기관이나 신탁기관이 반드시 중간에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자산이 10억인데 그 10억 원의 자산을 발행을 해서 10억을 거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네, 국가가 아까 인정한 그런 신탁기관이나 수탁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완수가 되면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죠. 네, 먼저 1억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그 다음 단계를 또 완성을 하면 그 다음 자금을 받는, 마치 우리가 부동산에 PF 자금을 받는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CO보다 STO가 어떻게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STO 쪽으로 앞으로 많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동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 갖춰져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회사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레이본 코인을 통해서 벌써 자산을 발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레이본 코인 어세 익스플로어에 가시면 호주 통신회사도 1년 전에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케아라든가 포스트코, 현대, 삼성, 도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이 이미 다 뭐예요? 이 증권형 토큰을 다 발행을 1년 전에 다 해놨죠. 자, 그래서 이 STO라는 것은 앞으로 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ICO에서 이렇게 이제 STO로 넘어가죠. 제가 설명한 게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괜히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림으로 설명할 걸, 그쵸? 그래서 머리를 잘못 만나면 손발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권형 토큰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1세대가 비트코인이었고 2세대가 이더리움이었죠. 그럼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동남아 쪽의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래 5,000원짜리를 사다가 어디에서 4,800원 정도 세일하면 200원 정도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5km도 왕복으로 갔다 와요. 그 200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활이 틀리죠.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이 독일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독일에서 받는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시부모한테 보내는데 거기에 도착하면 약 그 시부모가 받는 돈이 90만 원으로 줄죠. 우리한테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성한테는 그 10만 원이요 몇 달치 급여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하고 똑같아요. 늘 그 여성은 매달 그렇게 10%의 수수료를 갖다가 송금비로 날렸어요. 근데 어느 날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으로 이체를 했더니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주민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런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거래소가 다 생기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팔면 달러로 주고요. 호주에도 거래소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3군데 있어요. 호주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호주 달러로 줘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팔면 엔화로 주고요. 중국에서 팔면
위안화로 주고 한국에서 팔면 한국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송금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은요,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비트코인은 총 개수가 2,100만 개가 다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2008년도 미국의 월가라는 은행이 월가의 그 금융 거리가 다 붕괴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다시 뭐를 발행을 하게 했냐면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내가 모아놨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은행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돈이 늘어나니까 10만 불이 어떻게 됐어요? 값어치가 8만 불로 돼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1996년도 IMF 때 아파트 한 채가 1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1억짜리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해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오른 거예요? 돈이 5배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5배 오른 줄 알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5억이라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 1억만큼 못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IMF 때 1억을 넣으면 이자가 100만 원 나왔어요. 지금은요, 은행에 5억을 넣으면 100만 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절대 늘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제나 위조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서로 거래를 하면 뭐가 돼요?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송금한 거, 내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은 거, 지금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뭐예요?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커피를 팔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꽃을 팔면서 비트코인을 모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부자들은 금이나 달러를 모았는데 요즘에는 뭐를 모아요?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모아요. 북한의 김정은도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모아요. 왜 그래요? 이 비트코인은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100억 원어치든 1000억 원어치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다 갖고 전 세계 어디 나라에 가든지 미국에 가면 달러로 바꾸고 호주에 오면 호주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발달이 되면서 많은 부자들이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지금 부의 이동이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빗선미 이제 증거인 토큰으로 글로벌 시장 놀이죠, 그렇죠? 이러한 기사들이 다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레이븐에 대해서 이 레이븐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제 패트릭 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분은 이제 월가의 이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미국의 오버스탁이라는 쇼핑몰 회사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년 내 모든 주식이 코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도 주식을 코인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바꿨고요. 3M. 그 다음에 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포드, 한국의 기아자동차, KBS, SBS, MBC 모두 다 모든 주식이 다 코인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어요. 약 한 2만 5천 개 회사가 대기업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저분이 얘기한 저 말이 실질적으로 맞아가고 있는 거죠. 자, 플로닉스라는 것은 거래소 이름이에요. 미국의 굉장히 큰 거래소인데 저 회사에서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코인 중에 8가지 정도가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코인이었어요. 자, 기존의 비트코인은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쵸? 기술 코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증권으로 된 것들만 다 배당금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닉스라는 거래소에서 배당금이 나오는 것은 증권형 코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퇴출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레이븐 코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